안녕하세요. 네, 지퍼노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혹은 귀농 귀촌 하시려고 이제 농사를 짓고 하시는 분들, 또 귀농 귀촌 하시면서 농촌의 이제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지금 이제 요 때가 되면은 보통 이제 청년 창업농이라든지 영농 후계농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먼저 제가 영농 후계농 관련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조건이라든지 혜택 그리고 관련된 뭐 교육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농촌에 이제 보면은 보통 이제 농촌에는 청년이라든지 뭐 중장년층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청년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서 좀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은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중장년층한테도 이제 관련된 사업들이 조금씩은 생기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미비하고 앞으로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이제 앞으로 더 있어야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저출산에다가 또 청년들이 왔다가 다시 나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관련된 지자체 분들이 만약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중장년층을 겨냥한 그런 지원 사업들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영농 후계자 그 관련된 지원 사업인데요. 전국에서 한 1000명 정도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도별 배정인에 따라서 뭐 만약에 이 얘기가 뭐냐면 의상에 20명을 뽑을 수도 있고 뭐 50명을 뽑을 수도 있고 이런 관련된 것들을 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연령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50세 미만으로,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청년이라 그러면은 보통 40세 미만을 이제 청년을 얘기를 하는데, 요것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45세 뭐 이렇게 또 차이가 나긴 나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요 기준을 이제는 뭐 45세 이상 혹은 50세 이상으로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3년도 사업 신청 가능 연령이 1973년 1월 1일생부터 2005년 12월 31일생 출생자입니다. 요 기간에 들어가는 사람은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영농 경력은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아예 없거나 경력 10년 이하, 10년까지 농사를 지은 사람. 제가 한 8년차 정도 되다 보니까 제까지도 되긴 됩니다. 자, 그래서 농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에 등록이 된 시점부터 계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촌에 들어가서 그냥 농사 안 짓고 살면 상관이 없는데, 농사의 목적으로 우리가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고 난 뒤에 그 시점부터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이제 농업인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 시점에서 맞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이수는 이제 그거를 이제 신청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농촌에 관련된 교육을 듣잖아요, 그죠? 혹은 교육을 안 들었더라도 농업계 관련 농고, 농대 졸업생이라든지 혹은 시장, 군수, 구청장 및 농식품부에서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그런 사람을 뽑으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이제 들으면 됩니다. 들으면 돼요. 그리고 병력은 병력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003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력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 가능하다. 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겸업으로 혹시라도 사업체 경영자, 공공기관 및 회사의 상근 근로자는 제외가 되고, 단 영농 개시 경영체 등록 전까지 폐업, 이제 사업자가 있으신 분은 폐업을 하거나 또는 퇴직 예정자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뭐 어떤 혜택을 드리냐고 하면은 뭐 혜택보다는 여러분도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한 세대당 최대 5억 원인데 이거는 솔직히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주민등록 등초본상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부부는 한 세대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부부하기 전에,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전까지 와이프,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남자친구가 이제 농촌에 들어오면 각자 되는 부분이고, 부부는 한 세대만 간주를 해서 이제 지원 사업에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사람, 농사를 지으러 들어오기 위한 사람, 그리고 현재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뽑는 얘기고, 기존 농사 짓는 사람 농업 경영태 등록이 10년 이하, 10년 이하입니다. 10년까지 포함입니다. 그러면 요 혜택이 뭐냐면 고정으로 연 1.5%의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에요. 변동 금리도 선택이 가능하는데 이렇게 금리 인상이 한참 올라가는 시기에는 고정금리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5년 동안은 우리가 이자, 뭐 이게 최대 5억이라는데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만약 5억을 땡기면은 5년 거치 동안은 이자를 내고, 그리고 6년, 7년, 8년부터 20년까지는 원금 플러스 이자를 20년 동안 다 갚아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정책자금 사용 용도 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을 이제 땡겼다. 그러면 기타 자금에 요게 이제 5천만 원 한도, 그리고 가축 입시 가축을 이제 사는데 1억을 한도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5억을 다 뭐 가축을 산다거나 뭐 이거를 또 기타 자금으로 5천만 원 쓴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기타 자금이 뭐 생활비라든지 뭐 공과금이라든지 아마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조금 해야 될 거예요. 이건 좀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들 좀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게 세대당 최대 5억이라는데 솔직히 5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5억은 어떻게 이거를 산정을 하냐면 농심보랑 농협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농사를 지으려는 터전이라든지 혹은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으면 과수 농사를 짓고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많은 양의 농사를 짓고 있느냐, 뭐 기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고 그거를 판단을 해요, 농심보에서. 그래서 뭐 이게 최대 5억이지 1억이 될 수가 있고, 뭐 1억 미만이 될 수가 있고, 2억이 될 수가 있고, 3억이 될 수 있다는 그 내용이에요. 신청하는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자치구의 방문으로 접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역 여건에 따라 접수처가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점 확인 후에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고, 후견역 기능요원으로 배치된 영농 정착 지역 또는 정착 예정 지역 주소지에 시, 군, 구의 신청 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청 기한은 2022년도 12월 26일 이제 지났죠. 2023년도 1월 27일 6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작성을 해서 방문 접수를 하시거나 우편 접수를 하시면 되고, 요걸 다운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농촌진흥청이라든지 각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뭐 군청 뭐 요런 데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요런 지원 사업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지원 동기, 그리고 농사를 안 지었으면 앞으로의 영농 계획, 농사를 짓고 있으면 영농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영농 규모,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육은 어떻게 듣고, 그리고 앞으로 농사는 어떻게 했는지에 따른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뭐 제가 저도 그 지원 사업들을 조금씩 받아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쓰고는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 들어오는 분들은 최대한 웬만하면 됩니다. 웬만하면 조금 되는 쪽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영농을 해서 기농이나 영농을 해서 진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지 그거를 솔직히 보는 게 가장 커요. 그래서 서류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크긴 큽니다. 왜냐면 먼저 서류를 보고 나서 서면 심사를 하고 추후에 그걸 통해서 이제 면접을 보고 나서 이제 합격 발표가 나는 건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원사업 계획서를 쓰실 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원 동기, 내가 진짜 여기서 농사를 어떻게 지을지 그거를 확실하게, 그래서 1년, 2년, 3년차, 4년차, 5년차까지의 영농 계획을 짜야 되고요. 동기를 줬고, 그리고 제가 뭐 땅을 구입을 할지, 그리고 농기계,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게 있는데 농기계 구입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땅 구입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차는 화물차만 가능합니다. 화물차만 가능하고, 사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사람 인건비도 안 되고요. 그리고 집도 안 됩니다. 집도 안 되고, 창고는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 뭐 가축 되고, 뭐 요런 종류들, 종자, 그리고 비닐하우스, 그리고 뭐 버섯 재배사, 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각 지자체에 들어가면은 거기 이제 그 양식을 떼서 보면은 상세하게
되고 안 되고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제가 그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본인 인건비라든지 생활비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돈으로 본인들 통장에 뭐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돈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고 이런 체크카드로 이게 긁을 수 있도록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 통장으로 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업체에다가 돈을 줍니다. 업체에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무도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그 돈 내 통장을 줘서 내가 막 이렇게 뭐 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살려는, 만약에 땅을 사면 땅을 구입을 하는 땅 주인한테 돈을 입금이 돼야 되고, 그리고 뭐 창고를 지으려면 창고를 짓는 업자 이쪽으로 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화물차라든지 농기계 쪽으로 해서 가야 돼. 그쪽 업자들 한테로 통장에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계좌이체보다는 아마 이게 그 체크카드라든지 아마 그런 카드 형태로 아마 지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 18세에서 제가 그 나이 때까지만 말씀을 드린 건데, 현재 이게 농사를 지으려고 고민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도시도 힘들고 농촌도 힘듭니다. 그리고 금리도 많이 올라갔고,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금리가 지금 1.5% 고정이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사업을 신청을 할 때 한 번 더 그쪽에 한번 물어보고 진짜 고정금리가 맞는지, 그리고 이 금액이 여러분들 1.5%라고 해서 당연히 적은 그걸 수도 있지만은, 이게 1억, 2억, 3억을 만약에 빌렸을 경우에 처음에 5년까지는 이자만 갚다가 그래도 어떻게 해서는 버팁니다. 그런데 원금과 이자가 같이 붙어 나가는 6년차, 이게 원래는 5년 거치 10년 상환에서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바뀐 거예요. 그나마 조금 농사를 정착을 하고 꾸준히 이런 그 경제적으로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그걸 갚을 상황이 되긴 되겠지만은, 초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처음에 5년까지는 버티지만 6년부터 이게 농사에 그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 나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내가 예전에 농사를 지었고 뭐 지금 청년들 의지 열정, 농사 짓고 막 기계 다 사고 막 해갖고 기본적으로 막 2, 3억씩 땡깁니다. 그때는 좋지. 막 이게 해주고 지원해주고 뭐 이자 생각해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원금하고 이자까지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농사를 아무리 지어본들 생각보다 이게 판로가 개척이 안 되어 있거나, 그리고 도매로 내갖고는 기본적으로 직거래가 활성화되어 안 돼 있고, 도매로는 최소 한 5,000평에서 10,000평 이상은 돼야 그래도 도매 가격에 맞춰서 이자랑 원금이랑 갚아갈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소규모로 해서 장부 상태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은 돈이 안 돼서 이거를 못 갚고 다시 돈을 못 갚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이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런 경각심을 확실하게 생각하고 그걸 작성을 해보세요. 이게 1.5%에 5년 거치 20년 상황이면 내가 이거 얼마 갚아서 얼마. 도시에서는 알바를 해서 200만원을 벌든 300만원을 벌어서 하면은 그게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농촌은 농자재값, 기본 지생활비, 전기세, 그리고 다 돈이에요. 다 나가는 게 다 돈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농촌에서 벌면은 돈이 생각보다 도시보다 돈이 더 안 남아요. 인건비, 자재값, 본인 인건비 빠지더라도 생활비, 전기세 이런 거 다 포함하면은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진짜 철두철미하게 그걸 계산하고 난 뒤에 내가 진짜 농촌에 확실한 진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있거나, 혹은 도매로 상당히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거나, 그런 게 없으면은 섣불리 선택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보통 밑에 동생들이라든지 혹은 또 자식들한테도 이런 정보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정보들은 본인들이 농촌에 들어가서 막 살고 싶은 마음은 압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농 교육도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혹은 주말 농장에서도 한번 해보고, 그때는 깔짝깔짝 하는 거는 그래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니면 진짜 제대로 얘기를 뭐 저한테 댓글을 물어보시거나, 혹은 제가 전화를 해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전화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현실인지. 그래서 제가 밟아온 순순 힘든 이런 악순환들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잘해서도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 농촌에서는 1, 2% 정도만 잘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저도 솔직히 아직까지 이제 7년차, 저희 청년들도 뭐 10년차, 12년차까지 농사를 지었지만 아직 정착을 못한 친구들도 많아요. 이런 지원 사업 받아서 계속 대출만 갚다가, 예,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관련된 그 부처에서 더 자세하게 그 강사를 초빙을 해서 디테일하게 질문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뭐 상세한 것까지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서 시간을 내서 들어서 진짜 내가 맞는 이런 지원 사업인지 혜택인지를 판단을 하셔서 서로 작성해서 제출하셔갖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농촌의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당히 혹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렵다는 점 참고를 꼭 명시하시고 지원 사업을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란에 놓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지포농부 구독하기와 좋아요 공짜고 무료입니다. 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